안녕하세요. 5월의 공간 5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기본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편집 쪽에 가까운 기능에 대해 배워볼게요. 우선 이 갤러리를 누르면 프로크리에이트의 첫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요거와 여기 엮을 때 묶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풀고 싶다 하면은 다시 꾹 눌러서 이쪽에 파란 불빛이 나오게 한 다음에 갖다 두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놨어요. 그럼 다시 첫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예요. 그럼 저희 이렇게 두 손가락을 하면 삭제가 되고 세 손가락으로 하면 돌아오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이게 지우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갤러리를 눌러버린 거예요. 다시 들어가고 두 손가락을 눌렀을 때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행 중이었다가 다시 갤러리를 눌러서 나가면 그 전에 행동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자동 저장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레이어들, 제가 많이 나눠서 작업을 해놨는데 이 레이어들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 버튼을 보면은 동작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 추가를 눌렀을 때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통해서 사진이나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 직접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작업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캔버스를 봤을 때 처음에 캔버스 크기를 정해서 만들었지만 다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어시스턴은 이거를 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제가 만들어 둔 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재생을 눌러보면 약간 움직이는 그림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리기 가이드는 이런 식으로 격자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밑에 편집 그리기 가이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격자 무늬의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고 불투명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께 또한 굵어지게 이렇게 얇아지게 할 수 있고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단 두껍게 해놓을게요. 격자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에 2D 격자는 직선 연습을 할 때 좋겠죠? 한번 보면은 직선 긋기에서 레이어를 추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저 이제 손이 떨리니까 꾸불꾸불한 선이 나온대요. 꾹 누르면 직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직선 긋기에 도움이 되겠죠. 사선 긋기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근은 돼서 여기 위에 보면 소실점을 생성하기 위해 터치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소실점을 선택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실점, 투시, 눈높이 맞추기, 3D 등등 사용하기에 유용한 거예요.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되거든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칭이 있어요. 여기 대칭은 옵션을 보면 여기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고 사분면, 방사상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수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빨강색으로 곰이 좋아하는 하트를 꼭 하트뿐만 아니라 대칭되는 그림을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캔버스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열어놨던 캔버스의 정보도 다시 볼 수 있어요. 공유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 공유가 있는데 레이어 공유도 있고요. 프로크리에이트는 여기 전용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만 열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PSD는 포토샵 전용 파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이어가 모두 살아있는 채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레이어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기를 해서 한글을 만약에 썼다. 그럼 이 한글이 약간 변환되면서 충돌을 일으켜서 조금 잘못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레이어 생성되는 이 이름을 그대로 두거나 혹은 영어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PDF는 문서 파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서 파일로 내보내지긴 하지만 PDF로 돼 있는 거를 프로크리에이터에서는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JPEG는 흔히 가장 많이 아는 파일일 텐데요. 용량이 가볍고 화질 저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사진으로 저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걸로 많이 저장을 해두고요. PNG는 여기 보면은 배경 색상이 있는데 아까 그 전에 JPG로 똑같이 사진을 저장하면 이 하얀 배경색이 그대로 함께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PNG로 저장했을 때 배경 색상에 체크를 풀면 색칠되어 있는 여기 그냥 이 곰 자체만 이렇게 따져서 배경 없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스티커 만들 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 이 아이만 넣고 싶다거나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TIFF는 고용량, 고화질 파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JPG와 PNG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한 걸 포토샵으로 다시 작업을 이어갈 때는 PSD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는 타임랩스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비디오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던 거를 순서대로 굉장히 빠르게 타임랩스로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여기 설정에서 밝은 인터페이스는 밝은 화면, 근데 저는 어두운 게 편해서 어두운 걸로 해놨고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는 여기 있는 이 바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브러쉬 커서를 저는 켜놨는데요. 이걸 켜놓은 이유는 브러쉬를 켜놨을 때 여기 브러쉬 모양이 먼저 미리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알면 좋은 게 여기 제스처 제어에서 여기 스포이드 툴에서 여기 터치 이거를 켜놓으면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막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손가락으로 색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생각보다 편해가지고 저는 아까 그거를 켜놓았어요. 하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그대로 끌어들여오면 하트가 색칠이 돼요. 그 다음에 조정 파일은 요술봉처럼 생겼죠? 이미지 편집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불투명도 조절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여기는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거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에 따라 효과를 넣어주면 돼요. 픽셀 유동화는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튀어나왔네? 나 여기 조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넣으면서 저희 그 얼굴 보정할 때 이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림을 망칠까봐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색조 채도 밝기. 이걸로 색조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채도도 변경 가능합니다. 밝기도 변경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 그려놓고 분위기를 좀 맞출 때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여기 약간 이렇게 S자로 되어 있는 리본 모양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 올가미 직사각형 타원이 있어요. 근데 저희 그 포토샵에서 요술봉처럼 뭔가를 따줄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동은 이런 식으로 선택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자동보다는 올가미를 가장 많이 씁니다. 올가미에서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여기 뭔가 빼먹은 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올감을 선택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여기 보면 복사 붙여넣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손가락 3개를 눌러서 이렇게 기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하기 및 붙여넣기를 눌렀을 때 똑같은 게 복사가 될 수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달 모양으로 제가 선택을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선택 툴을 누르면 이렇게 제가 레이어에 요것만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자유 형태도 있고요. 자유 형태는 마음대로 이렇게 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균등을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작아졌을 때 이 상태로 옮기려면 잘 안 옮겨지거든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먼 곳을 두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은 이런 식으로 막 변형이 와요. 그리고 뒤틀기는 이런 무늬가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쪽만 늘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다시 초기화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 또 알 거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서 보관법이라는 건데 이 보관법은 어떤 방법으로 크기 조절을 할 것인가예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이해 정도만 하고자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작은 네모의 원본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확대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인데 여기에 끝이 이렇게 픽셀처럼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모네모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쌍선 형식을 보면은 부드럽고 흐릿한 변화, 요거와 요거의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라데이션 조절로 가장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걸 제일 많이 써요. 좀 알고 그림을 그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편집에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